자,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국제운전면허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국내에서 발급하는 게 있고 외국에서 발급받아서 들어오는 게 있잖아. 그럼 질문, 국내에서 발급받은 건 누가 발급해 줍니까? 우리나라의 시도청장이잖아. 그럼 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은 1년인 거 아시죠? 1년은 언제부터 1년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건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에요. 그죠? 두 번째, 외국에서 발급받아가지고 가지고 들어온 것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얼마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까? 입국한 날부터 1년인 거죠. 외국에서 발급받은 건 입국한 날부터 1년입니다. 됐죠? 두 번째 됐고, 세 번째, 그러면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들어온 애가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한 거야. 그러면 국제면허를 우리나라가 발급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외국이 발급한 걸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는 우리나라가 취소 정지를 못하는 거 아시죠? 하지만 음주운전한 놈 운전을 하도록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이내에서 운전을 뭐 할 수 있다? 금지할 수 있는 거죠. 1년 이내 음주운 금지가 가능합니다.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정지처분 개별기준. 자, 내가 교통사고 냈는데 사람이 죽었다면 나한테는 벌점 몇 점? 사망 한 명마다 90점이죠. 이때 사망은 몇 시간 이내에 죽는 걸 사망이라 그래? 72시간. 그 다음에 중상은 15점이고 3주 이상 치료를 요하죠. 그 다음에 경상은 5점이고 3주 미만 5일 이상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때 부상신고 2점이고 5일 미만 아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동차하고 사람이 부딪혔는데 운전자와 사람, 피해자의 쌍방과실이야. 쌍방과실이면 위에 벌점을 그대로 때립니까? 위에 벌점에서 2분의 1을 깎습니까?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아시겠죠? 쌍방과실이니까 2분의 1로 감경이야. 거기까지. 그 다음에 특례 12개 항목은, 자, 여기 보세요. 특히나 치상사고의 경우에 문제가 되잖아요. 보세요.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피해자를 차로 치어서 피해자가 다쳤는데 운전자가 A하고 합의를 하면은 공소권 있음이에요?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이에요? 없음. 근데 합의를 못하면 공소권 있음이잖아. 근데 합의를 했던 안 했던 불문하고 공소권 있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죠? 합의하든 안 하든 무조건 처벌되는 게 있었잖아요. 치상사의 경우에 첫 번째가 뭡니까? 도주야. 두 번째가 측정 거부예요. 그리고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거 몇 개 항으로 사고 냈을 때라고요? 12기 항으로 사고 냈을 때죠. 이 12기 항을 우리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맨날 암기했던 거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어린이 집 앞 어디에서? 횡단 보도에서 누가? 무면허 승객이 철제 화물에 부딪혀서 뭐 중이다? 신음 중이다. 이렇게 우리 암기했어. 기억나세요? 바로 가볼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해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때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끼어들기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보도 침범 사고, 무면허 운전,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제한 속도 몇 킬로 초과? 20초가, 그리고 화물 적재 사고, 신호 지시 위반, 음주 약물 운전, 중앙선 침범이 있었죠. 중앙선 침범은 뭐하고 같이 있습니까?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등에서 횡단, 유턴, 후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됐죠? 이렇게 12개. 그래서 여기서는 숫자가 들어간 22죠. 뭐. 자,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교통안전. 여러분들 참 나이를 먹는다는 게 참 슬퍼요. 그죠? 제가 요즘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뭐가 제일 슬프냐면요.
진짜 많은데, 슬픈 게 많은데 제일 슬픈 게 어떤 거냐면요.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갈 곳이 적어져요. 갈 곳이. 예를 들어서 막 여러분들이 막 20대가 다 있는 술집에 다 20대인데 제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는 있지. 얼굴에 첩박 가고. 근데 못 가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데는. 그러니까 자꾸 갈 곳이 적어지는 거야. 그런데 더더구나 이제 노화가 시작되면은 여러 가지 신체 능력도 떨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 때문에 그 판단력이 떨어져 가지고 교통사고 난다고요. 그러니까 몇 살 넘으신 분들은 이런 교육 받아야 돼? 75세 이상들은 교육 받아야 됩니다. 노화 교육. 됐죠?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그래도 체력은 좀 괜찮거든요. 저번에 우리 20살 먹은 아들하고 그 안양천에 제가 달리기 하러 갔거든요. 그 새끼 내가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걔가 못 따라오더라고요. 살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시법 갑니다. 집시법. 5개 집회나 시위를 하기 전에 몇 시간? 720시간, 48시간이죠? 신고합니다. 자, 먼저 신고 누구한테 합니까? 서장한테의 원칙인데 둘 이상의 경찰서 관할이면 누구한테? 시도청장한테. 둘 이상의 시도청 관할이면 주최지 관할 시도청장한테 신고하는 거 아시죠? 확인. 그 다음에 신고를 받은 관서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접수증을 줘야 되지. 언제 줘야 돼? 즉시 줘야 돼. 그리고 주최자가 신고한 집회를 안 할 거면 철회해야 되잖아. 철회는 몇 시간 전에 철회합니까? 24시간 전에. 그 다음에 얘가 신고했는데 좀 빠진 게 있어. 빠진 게 있으면 보안 통고 해야 된다. 보안 통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몇 시간 이내 몇 시간 기한으로 12시간 이내 24시간 기한으로 보안 통고 할 수 있죠. 확인. 그 다음에 관서장이 보니까 얘가 신고하는 건 허용하면 안 되는 집회야. 너 하지 마. 금지 통고. 금지 통고 며칠 이내 합니까? 아니, 몇 시간 이내 합니까? 48시간. 근데 여러분들 48시간 지나서도 금지 통고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 없어? 있었습니다. 원칙은 48시간. 그 다음에 금지 통고 받은 사람은요 억울하잖아. 그러면 이신청할 수 있죠. 이신청은 며칠 이내 하는 겁니까? 10일 이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금지 통고한 관서장한테 합니까? 금지 통고한 관서장의 직근상급 관서장한테 합니까? 직근상급으로 가는 거잖아. 그죠? 10일 이내. 그러면 이 신청을 받은 직근상급 관서장은 몇 시간 이내에 결론 내줘야 돼? 24시간 이내에 내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24시간 이내에 내줘야 되는데 뭐라고 났냐면요. 그래, 금지 통고 잘못됐다고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신고한 대로 집회 열 수 있겠죠. 그죠? 금지 통고 잘못됐다고 났으니까. 근데 원래 신고한 대로 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하려는 날짜가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 지나가 버리면 별도 날짜를 정해가지고 몇 시간 전에 신고하면 된다? 24시간 전에 신고가 열면 되겠지. 그죠? 됐습니다. 8번이 24시간. 자,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A가 서장한테 신고를 했고요. B도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서장이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시간과 장소가 겹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두 사람 불러가지고 시간을 좀 나누라, 장소를 나누라 이렇게 권유 같은 걸 해야 돼. 했는데 두 사람이 안 들어. 안 다르면 서장은 후신고, 얘가 후신고니까 얘한테 너 하지 마세요. 금지 통고 해야 된다요. 후신고한테 금지 통고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금지 통고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A는요. 선신고니까 A는 집회를 못 열어요. A는 집회를 열 수 있어요? 열 수 있죠. 그럼 얘는요. 자기 때문에 못 여는 B가 있으니까 얘는 열더라도 몇 시간 전까지 알리고 열어라? 1시간 전까지 알리고 열어야 돼. 그 얘기. 그게 거기 나와 있는 9번입니다. 1시간. 그 다음에 주최자는 몇 살 이상 사람을 질서 유지로 임명할 수 있다? 18세 이상 사람을 유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확성기. 바로 갈게요. 등가소음도
등가 소음도는 평균 소음도예요. 10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도를 등가 소음도라 그래. 그럼 등가 소음도, 평균 소음도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은요, 주간 몇? 65, 야간 60, 심야 55잖아. 여러분, 심야가 의미가 있는 건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만 의미가 있잖아요. 나머지는 심야가 의미가 없잖아. 그 밑에 공공도서관은 주간은 65고 야간과 심야는 둘 다 몇? 둘 다 60이야 여기는, 그죠? 심야도 주간, 야간과 똑같아. 그 다음에 그 밖 그 지역은 주간 75, 야간 심야는 몇? 65잖아. 둘 다 65. 그 다음에 최고 소음도. 여러분 이제는요, 평균 소음도는 법 안에 있는데 최고 소음도가 법을 벗어나면 이것도 법 위반이 됩니다. 이제는, 그죠? 그래서 최고 소음도가 주거 학교 종합병원은 주간 몇? 85, 야간은 80, 심야는 75. 공공도서관은 주간은 85, 야간과 심야는 둘 다 80. 나머지 지역은요, 주, 야, 심야 가리지 않죠. 전부 다 뭐야? 95야, 야간은. 아니, 거기 그 밖 그 지역은 주간, 야간, 심야 다 95입니다. 얘는 최고 소음도는. 그 다음에 디귿.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외벽에서 소리 나는 방향으로 몇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다고요? 1에서 3.5m죠. 3.5m 떨어진 지점에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아까 위에 디귿에서 확성기가 있을 때 측정한 소음도가 측정 소음도고,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학교인데 학교 바로 옆에서 시위를 해요. 이 사람들이 확성기를 쓴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주간입니다. 주간이기 때문에 확성기 등가 소음도는 65가 넘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65가 넘는가 안 넘는가를 측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확성기가 이제 확성기도 소리 내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측정하는 거예요. 확성기가 있을 때 측정한 게 일단 측정 소음도라 그래요. 문제는요, 확성기가 있을 때 측정하면 말 그대로 확성기 소리만 뽑을 수 있습니까? 주변 소음도 같이 들어옵니까? 같이 들어오잖아요. 확성기 소음만 뽑을 수는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주변 소음도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65는 확성기 소음만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소음을 뭐 해야 돼? 없애야 된다고요. 배제해야 돼. 그래서 있을 때 측정한 게 측정 소음도고, 확성기가 없을 때 측정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배경 소음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측정한 측정 소음도하고 없을 때 측정한 배경 소음도를 두 개를 뭐 한다? 비교해 보는 거지. 비교해 보니까 두 개의 갭이 차이가 10dB 이상으로 차이가 커요. 크면은 배경 소음도가 이 확성기에 영향을 줬다 못 줬다? 못 줬다고 봐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맨 처음에 있을 때 측정한 이걸 가지고 이제 65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가볼게요. 자, 디귿 장소에서 확성기 대상소에 있을 때 측정한 소음도를 측정 소음도라고 하고,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 등이 없을 때 5분간 측정한 게 소음도를, 이 측정한 걸 배경 소음도라고 그래.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거기가 조금 빠져 있는데, 만약에 보세요. 이 측정 소음도 배경 소음도의 갭이 몇 데시벨 이상 크다고요? 10데시벨 이상 커. 그러면 이거는 보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보정 안 하고 그냥 맨 처음에 측정했던 거 있죠? 이걸 가지고 그냥 따져버리는 거야.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본 책 보시면서 한번 보완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등가 소음도는 아까 금방 평균 소음도라고 그랬잖아. 평균 소음도가 몇 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도요? 10분간이야. 근데 소음 발생 시간이 10분이 아니면 그 발생 시간 동안만 측정했겠지 뭐, 그죠? 10분. 그 다음에 최고 소음도는, 자 보세요. 이 학교 근처에서 주간에 등가 소음도는 65니까
65는 안 넘었어요. 등가 소음도는. 그럼 일단 소음 기준 위반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소리가 낮겠지만 어떨 때는 확 올라갈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이 최고 소음도가 그거 위반이면 이것도 법 위반이 되거든요, 이제는. 근데 최고 소음도는 어떤 거요? 자, 갑시다. 1시간 내에 몇 회 이상 최고 소음 기준 위반했다고요? 3번 이상. 3번 이상 85가 넘은 거예요, 이거. 그럼 이것도 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등가 소음도는 안 넘었을지라도.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금지 장소. 이런 곳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서는 5개 집회 시위 안 됩니까? 100m 이내에서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100m 이내에서 5개 집회가 안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있는데 문제는요. 지금 현행법상 예외가 없는 곳은 디귿밖에 없죠. 보세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예외가 있거든요. 근데 디귿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재소장 공관에 예외 없어요. 아시겠죠? 남은 다 예외가 있잖아. 확인하시고 13번 갑니다. 질서유지선을 관서장이 설정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훼손해버립니다. 처벌되겠죠. 두 번째 보세요. 내가 여는 집회에 내가 싫어하는 놈이 참가하려고 한대. 그러니까 내가 넌 참가배제 시켰습니다. 참가배제 당한 사람은 참가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참가해버린 거야. 그 놈도 처벌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뭐 보세요. 질서유지선을 훼손한 사람이나 참가배제를 했는데 참가해버린 사람은 처벌하는 거 어떻게 처벌한다?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방해하면 처벌 어떻게 합니까? 평화적인 집회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 그런데 괄호에 군인과 검사와 경찰이 방해하면 몇 년이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세집니다. 됐죠? 거기까지. 여기는 자, 군인, 검사, 경찰이 방해하면 벌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내가 5개 집회를 신고했는데 서장이 나한테 집회를 열으라 그랬어. 근데 내가요, 안 열어버렸어. 안 열었으면, 안 열 거면 아까 몇 시간 전까지 철회하라고요? 24시간 전까지 철회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요, 철회도 안 하고 집회도 안 열었어. 신고한 집회도 안 열고 철회도 안 했어. 그러면 그때 철회 안 했다고 해서 나는 처벌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는데 문제는 철회 안 하면 처벌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경우? 이 경우죠. 보세요. 이 경우에 A는 선신고여서 A는 집회를 하라 그랬고요. B는 나중에 신고해서 금지를 당했잖아요. 그럼 이 A는 자기 때문에 못 여는 B가 있는 거 맞죠? 그럼 얘가 신고한 집회를 안 열 거면 얘도 24시간 전에 뭐 했어야 돼? 철회했어야 되잖아. 근데 철회했으면 서장은 누구한테 기회를 줬겠습니까? B한테 기회를 줬겠죠. 그럼 B가 열었겠지. 근데 얘가 철회도 안 하고 안 열었어요. 그럼 철회 안 하니까 서장은 B한테도 기회를 못 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는 이 철회 안 한 이놈을 처벌해 버리거든요. 자기 때문에 못 여는 얘가 있을 때. 그때 처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과태료입니다. 벌금 아니에요? 그 얘기. 자,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원칙은 며칠인데? 10일인데 1차에 안에서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 며칠? 20일. 그 다음에 검사의 경우는 10일인데 2번 연장할 수 있잖아. 검사는 최대 30일이잖아. 각 10일씩 연장하니까. 그래서 결론, 사법경찰 검사 합해서 수사기관에 피의자 구속기간 최대는 며칠입니까? 50일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50일인데 국가보안법에 있는 모든 범죄가 다 50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범죄는 50일로 연장 안 됩니까?
써놓으십시오. 첫 번째 뭐? 첫 번째 찬양고무죄, 불고지죄. 여러분 찬양고무죄하고 불고지죄는요 위헌 먹었어요. 위헌 먹어서 연장 안 돼요. 두 번째 특수직무유기죄, 무고날조죄. 특수직무유기죄가 무고날조죄는 아예 조문에서 연장을 안 시켜요. 네 가지 범죄 연장 안 됩니다. 찬양고무,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죄 연장 안 돼요. 얘는 네 개는 형소법으로 가야 돼요. 최소 30일로 가야 돼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참고인으로 소환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몇 번 안 나오면 참고인도 영장 받아 끌고 와? 2번 안 나오면. 그 다음에 검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죄질이 경미해서 기소를 안 하고요 공소보류 시켜줬습니다. 그 공소보류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몇 년 지났다? 2년 지나면 기소 못하죠. 이제 2년 지나면. 그 다음에 불고지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벌금 얼마? 2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거 말고 뭐 중요한 게 많은데 잠깐 봅시다. 국가보안법은 잘 내진 않지만은 자, 몇 개만 볼게요. 자, 먼저 국가보안법에서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범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게 뭡니까? 반, 목, 자, 잠, 편, 이. 기억나세요? 반이 뭡니까?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목은 목적 수행. 자는 자진 지원. 잠은 잠입 탈출. 편의 제공인데 편의 제공 2개가 있잖아요. 원래 무기류 편과 기타 편이 있는데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거 뭐만? 무기류 편의 제공만. 그리고 이가 뭐요? 이적단체 구성 가입자야. 됐죠? 또 하나 질문. 국가보안법에 있는 모든 범죄는 다 미수를 처벌하는데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게 딱 3개가 있어. 뭐예요? 불, 특, 무. 아시겠죠? 불특무, 예비 음모, 아니 미수조차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국가보안법에 있는 범죄들을 아무나 저지르지 못하고 주체 제한 있는 범죄들이 있었죠. 주체 제한이 있는 거 뭐예요? 첫 번째가 목적 수행죄, 두 번째 자진 지원죄, 그리고 특수직무유기죄, 그리고 직권남용 무고날조죄. 하나 더 있는데 됐고 4가지 말면 돼요.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안관찰. 자, 보안관찰법은 자, 보안관찰은요. 잘못해서 처벌하는 겁니까? 장래 위험성 때문에 하는 겁니까? 장래 위험성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상자는요. 해당 범죄와 경합된 범죄를 금고 이상, 형기합계 몇 년 이상? 3년 이상? 형의 전부 일부 집행이죠? 이런 사람. 그러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볼게요. A가 아까 봤던 대상자이고요. 얘가 재범의 위험이 엄청 높아요. 그러면 검사가 뭐 한다고요? 이 사람을 청구를 해버려. 보안관찰 처분 청구. 누구한테? 법무부 장관에게. 그럼 법무부 장관은 보안관찰 처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제 법무부 장관이 보안관찰을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안관찰을 받으면 얘는 몇 년간 보안관찰을 받게 됩니까? 2년간 보안관찰을 받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2년이 거의 끝나가는데 여전히 재범의 위험이 또 있으면 그래도 끝난다. 연장할 수 있다? 연장 똑같이 합니다. 검사가 연장 청구해서 거쳐서 법무부 장관 연장하면 몇 년 연장? 2년 연장 되잖아. 그리고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2년이고 연장된 기간도 2년이고 횟수 제한 없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대상자인 사람은 아직 보안관찰을 먹은 사람이에요. 대상자라면 아직은 보안관찰을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이 사람도 신고할 사항이 있다 그랬죠? 이 사람 신고사항. 그래서 첫 번째가 보안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 며칠 이내에 나왔다고 신고해야 돼? 7일 이내에, 그죠?
여러분들 7일 이내를 맨날 뭘로 바꿔? 지체 없이로 바꾸잖아. 7일 이내. 그리고 신고사항에 신고했는데 변동 생기면 7일 이내 변동사항도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는 뭐 먹었어요? 여러분, 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는 헌법 불합치 났잖아요. 헌법 불합치 나가지고 언제까지 법 고쳐야 됩니까? 2023년도 6월 30일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아직은 그대로 효력은 있는 거죠. 근데 뭐 헌법 불합치 났는데 그럴 일리가 없지. 불합치 났습니다. 그러니까 출소 사실 신고는 불합치 난 거 아니야. 근데 그 뒤에 대상자의 변동상 신고는 불합치 났습니다. 헌법 불합치. 일단 법조문은 7일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안관찰 때리려면요, 보안관찰 처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보안관찰 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굽니까? 법무부 차관 1명과 6명이죠. 그리고 임기는 2년. 결론은 재과, 출과. 그죠? 자, 그리고 5번 여기 보세요. 이겁니다. 저 보세요. 자, A가 대상자인데 재범 위험이 높아서 검사가 청구를 했어요. 그럼 질문, 검사가 청구할 때는 말로 합니까? 당연히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서를 제출합니까? 청구서를 제출해요. 자, 그 다음에 질문,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 청구서 제출하면 검사는요, 청구서에 등본을 A한테 보내줍니까? 청구서에 사본 보내줍니까?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 청구서에 뭘 얘한테 보내줘야 돼? 등본을. 그러면 A라는 사람은요, 보안관찰을 안 먹고 싶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위험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돼?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한테 유리한 자료나 증거들을 당연히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검사로부터 청구서 등본을 받은 때로부터 얘는요, 유리한 자료를 며칠 이내 여기다가 제출해야 돼? 7일 이내야, 7일 이내. 7일 이내 제출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7일. 그 다음에 집행주의. 저 보세요. 얘가 이제 보안관찰을 먹었어. 먹어서 지금 2년 진행 중인데 얘가 어디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두 번째, 얘가 얼마 이상 소재가 파기한데? 한 달 이상 소재가 파기한대. 그러면 2년은 흘러간다. 2년 흘러가는 거 멈춰야 된다? 멈추는 건 누가 멈춰야 됩니까? 멈추는 사람은요, 서장입니까? 검사입니까? 법무부 장관입니까? 검사가 멈춥니다. 검사가 집행 중지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가 이걸 멈춰놨는데 얘가요, 돌아왔어. 돌아왔다는 말은 집행 중지 사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지면요, 당연히 검사는 집행 중지 사유가 없어졌으니까 집행 중지 했던 거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죠? 언제 해야 돼? 지체 없이 해야 돼. 거기까지. 그럼 갑시다. 법무부 거기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개월 이상 소재 불명할 때는 보안관찰 처분 집행 중지 결정 가능하다. 누가 한다고요? 검사가요. 그다음 그 밑에 검사는 집행 중지 사유가 소멸됐으면 돌아왔으니 소멸되면 취소해야 돼. 언제? 지체 없이. 이거를 7일 이내라고 이미 나왔어, 문제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대상자가 나는 재범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면제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는 거야. 그럼 그때 법무부 장관은 몇 달 이내 면제해 줄까 말까를 결정해야 돼? 3개월 이내 결정합니다. 3개월 이내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 면제 신청하려면 이 사람이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면제 사유가 몇 가지야? 면제 사유가 3가지죠. 첫 번째가 이 사람이 무슨 정신 확립? 준법 정신 확립. 일정한 주거와 뭐가 있을 것? 생업.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보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령 찾아보니까 몇 명 이상 신원보증인? 2명 이상 신원보증이 있어요. 이 3가지 요건이 구비돼가지고 신청하면요, 해줄까 말까 3개월 이내 결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피보안관찰자. 보안관찰을 먹은 사람은요,
먹은 때로부터 며칠 이내 먹었다고 신고해야 돼? 7일 이내. 그리고 몇 개월마다 정기 신고해야 돼? 3개월마다. 3개월이 되는 날에 말일까 3개월간 주요활동 신고. 그 다음에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며칠 이내 신고해야 돼? 7일 이내. 그 다음에 주거지 이전, 국외 여행, 그리고 며칠 이상 주거 이탈 여행, 10일 이상 주거 이탈 여행할 이건 미리 신고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숫자 조심. 그리고 보안관찰을 먹은 사람은 보안관찰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으니까 법무부 장관의 결정 받은 사람은 며칠 이내 어디다가 소송 제기해야 돼? 60일 이내 어디다가 서울고등법원에 소송 제기합니다. 억울하니까 구제받으면 됩니다. 남북교류 협력법. 여러분들 남북교류 협력법은 이걸 기억하세요. 통일부 장관의 뭘 받는다? 승인받는 게 있고 신고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이 두 개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어디 복습할게요. 여러분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신고예요? 승인이에요? 북한 방문은 승인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바로 가려고 그래. 이거는 신고야. 그 다음에 남한 주민이 북한 사람 접촉할 때도 신고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하고 협력사업 하려고 그래. 이거는 승인받아야 돼. 아시겠죠? 협력사업. 그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서 확인 좀 해두십시오. 근데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남한 주민이 북한 방문하려면 승인서를 제출해야 돼. 통일부하고 승인 받아야 되니까. 근데 며칠 전까지 제출한다? 7일 전까지야. 7일 전까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승인도 안 받고 북한 가버렸어 그냥. 그럼 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여러분 이 법에서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을 이탈해가지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맨날 나오죠. 용어 정리 잘 하시고요. 통일부 장관은 이런 기본 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한다? 3년마다 수립합니다. 3년 단위로. 그 다음에 지금 북한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데려와서 보호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그냥 내보냅니까? 정착 지원 시설에 입소합니까? 입소시켜서 거기서 보호하는 건 몇 년간 보호해? 거기서 1년이죠. 그리고 1년 동안 교육시키고 밖으로 내보내잖아. 내보내서 밖으로 나가서는 몇 년간 보호한다? 5년간 보호합니다. 걔를. 안에서는 1년, 밖에 내보 5년. 그 다음에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보호를 신청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보호 결정합니까? 보호 결정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안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국내 입국 후 몇 년 지나서 3년 지나서 신청한 사람 결정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문제가 된 거 아시죠? 그 북한에서 어선에서 몇 명 죽이고 16명인가 죽이고 걔가 자백했는데 걔가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 경찰인가 누구한테 잡혔어. 도망다니다가. 잡혀가지고 끌고 왔다고 우리가. 근데 얘가 귀순 의사를 밝힌 거야. 한국에 있겠다고. 왜냐하면 보내버리면 걔는 죽으니까. 근데 우리가 있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뭐 했습니까? 북송해버렸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때는 아무 말이 없이 끝났는데 지금 윤석열 영어 들어보면서 그게 또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지금 또 조사하고 있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 보니까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살인범이잖아요. 그럼 물론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 유죄가 확정이 안 됐다. 무죄 추정에 의해서 아직 죄가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살인범이라면요. 우리나라가 보호한다, 보호 결정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그런 살인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호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학생들이 처음 볼 겁니다. 책에 있는데 잘 안 볼 거예요. 통일부 장관은 무연고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무연고 청소년 보호자 선정.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북한에서 온 친구들 중에
부모님 없이 혼자서 넘어온 애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걔가 근데 24살이 안 돼. 24살 이하인 애들은요, 혼자 데려온 거야. 그럼 누군가가 보호자가 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보호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24세 이하일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정착 지원 시설에 1년간 보호하고 거주지로 내보내서 5년간 보호하잖아요. 근데 얘가 범죄를 저지른 거야. 범죄를 저질러서 1년 이상 징역 금고를 먹었어. 그럼 이 사람은요, 우리가 범죄자를 계속 보호하는 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걔가 몇 년 이상 징역 금고가 확정됐다고요? 1년 이상입니다. 1년의 징역 금고. 이러면 끊어버릴 수 있다 해가지고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국적법 갑니다. 국적법은 일반기와 몇 년 이상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돼? 5년 이상이죠? 5년 이상이고 대한민국 영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자여야 되고 미성년자들은 부모의 수반에서 취득할 뿐이고 뭐 그런 것들을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은 원래 자기 나라 국적 포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적 취득했으면 몇 년 이내 포기해야 돼? 1년 이내 포기해야 돼. 1년 이내. 1년. 그 다음에 오른쪽. 만 20살이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몇 살까지 선택해라? 22살. 20살이 넘어서 복수국적자가 되면 2년 내에 선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며칠 초과해서 머무르면 외국인 등록해야 됩니까? 90일 초과, 90일이 들어가야 돼. 근데 외국인이 90일 넘게 초과해서 머무르게 돼서 등록을 해. 그럼 걔한테 외국인 등록증을 주잖아. 근데 걔가 몇 살 미만이라면 안 줄 수 있다? 17세 미만 안 줄 수 있잖아. 근데 걔가요, 17세가 안 돼서 등록증 안 줬는데 걔가 이제 살다가 17세가 됐겠죠. 그럼 걔는 며칠 이내 등록증 발급 신청해야 돼? 90일 이내.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 외국인 등록증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는 90일 이내 등록증 발급 신청하는 거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은요, 입국 심사 받을 때 자기 생체 정보, 지문 같은 거 이런 거 다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걔가 몇 살 미만은 면제? 17세 미만은 면제, 그죠? 자, 그 다음에 41번. 여기 보세요. 말로 할게요. 여러분들 국적법 배우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 일단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잖아. 근데 문제는요, 우리나라에 태어났어도 국적 취득하려면 엄마하고 아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뭐 해야 돼요? 한국 국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다 외국인이야. 그럼 얘는 태어났어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으로. 그러면 부모는요, 걔한테 체류 자격 받아야 돼. 얘가 태어났으면 며칠 이내 체류 자격 받아야 돼? 90일 이내. 그게 1번이야, 90일. 자, 그 다음에 저 보세요. 저 봅시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한국 국적하고요, 미국 국적을 둘 다 갖고 있는 복수 국적자라고 합시다. 근데 얘가요, 우리나라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택했어요, 내가. 그럼 나는 미국 국적을 택했으니까 한국 국적은 지금 사라졌잖아. 그럼 내가 한국에서 계속 있으려고 그래요. 그럼 나는 뭘 받아야 돼? 이제 체류 자격 받아야 돼. 나는 며칠 이내 받아야 돼? 60일 이내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밑에가 60일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권. 질문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여권 발급권자 누구? 여권 발급은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근데 여권 무조건 발급한다. 거기 거부할 수 있다? 거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장기 앞에가 2년, 3년. 앞에가 2년, 뒤에가 3년입니다. 2년, 3년. 책까지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여권을 신청했어요. 근데 여권이 발급됐는데 내가 발급된 때로부터 몇 개월 지나도 안 찾아가? 6개월 안 찾아가. 그럼 여권 없어. 효력이 없어져요. 6개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체류한 외국인은 항상 여권 갖고 있어야 되겠죠? 몇 살 미만자는 예외?
예를 들면 그러면 17세가 아닌 애가 여권을 안 가지고 다니거나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제시 요청했는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여권 제시 안 하고 휴대 안 하면 그건 범죄예요. 그냥 벌금이니까. 그 다음에 여행증명서는 1년입니다. 1년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금지. 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쫓겨난 애가 다시 들어오려면 몇 년 지나야 돼? 5년 지나야 돼. 5년 안 지나면 너 들어오지 마 이거죠. 5년. 출국 금지. 자, 보세요. 범죄 수사를 위해서 출국이 부적당한 사람은 이거는 1개월이죠. 단 가로 보세요. 소재할 수 없어 기소 중지, 수사 중지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몇 개월 동안 출국 금지? 3개월. 그 다음에 기소 중지, 수사 중지 됐는데 얘가 영장까지 발부됐어. 영장까지 발부되면 언제? 영장 유효 기간입니다. 아시겠죠? 1개월, 3개월, 영장 유효.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 몇 개월이야? 전부 다 6개월이야 이제. 수사만 1개월, 나머지 다 6개월. 그리고 이 기간은 한 번으로 끝납니까?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까? 연장할 수 있어. 그래서 법무부 장관한테 연장해달라고 이 기간이 끝나기 며칠 전까지 신청한다? 3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3일 전까지. 연장 신청하면. 그럼 법무부 연장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세요. 만약에 이제 내가 만약에 외국 여행을 가려고 한다고 합시다. 가려고 하는데 공항까지 갔는데 내가 출국 금지를 당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나는 열받잖아. 그럼 나는요 출국 금지가 억울하니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이의신청은요 며칠 이내 이의신청합니까? 10일 이내. 10일 이내 합니다. 누구한테? 법무부 장관에게 하는 거야. 그럼 법무부 장관은 이의신청 받으면 며칠 이내 출국 금지가 옳은가 그런가 결정해 줘야 돼? 15일 이내. 1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1번은 10일, 2번은 둘 다 15일.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질문할게요. 출국 금지는 누가 시킨다고요? 법무부 장관이 시킵니다. 근데 우리 경찰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출국 금지를 받아내려면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걸려. 근데 어떤 놈이 지금 공항에서 튀려고 그래요. 비행기 타려고 그래.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의 출국 금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거지. 그럴 때는 수사기관이 바로 출입국관리 공무원한테 가가지고 출국 금지 좀 시켜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게 뭐요? 긴급 출국 금지야. 중대한 범죄자들은.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보세요. 우리 수사기관이 일단은 긴급 출국 금지 시켜가지고 못 나가게 일단 막았잖아. 막았는데 출국 금지는 원래 법무부 장관이 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경찰이 먼저 시켜놨잖아요. 그럼 일단은 몇 시간 이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 승인 요청을 하고요. 6시간 이내 요청해야 돼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딱 보니까 얘네들이 경찰이 6시간 이내 승인 요청 안 했어. 안 하면 이제 풀어야 돼. 두 번째, 승인 요청 6시간 이내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몇 시간 지나도록 승인 안 해줘? 12시간이 지나 승인 안 해줘. 그럼 또 풀어야 돼. 그래서 6시간, 12시간입니다. 그리고 강제 퇴거 절차 그 1번은요. 11일, 1차 10일 연장입니다. 11일, 1차 연장, 10일 연장입니다. 다음에 이제 2번을 여러분이 처음 본 학생도 있을 겁니다. 내 친구 때 했긴 했지만 보세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은 어떤 외국인이 이제 뭘 받았어요?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어. 그럼 여러분들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으면 얘를 쫓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쫓아내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요. 강제 퇴거 명령 받은 사람은 뭐 할 수 없다. 즉시 뭐 할 수 없어? 송환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그 영화 보셨습니까? 옛날에 혹시 그 탐 행크스 아시죠? 탐 행크스가 나온 터미널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세대 차이. 네, 그 영화가 어떤 거냐면 얘가 이제 어디 외국 여행 간 거야. 근데 자기 원래 나라가요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거야. 그래서 그 공항에서 사는 거야, 그냥. 그런 걸 그린 영화거든요. 그럼 보세요. 어떤 외국인이 이제 쫓아내야 되는데 걔를 보낼 곳이 없는 거지. 그러면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걔를 보호하는데, 시설을 보호하는데 보호 기간은 몇 개월? 3개월이야. 3개월. 3개월 넘는 경우는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3개월. 그다음에 체류자 가격 요건, 외교가 뭐예요? A1이죠, 그죠? 공무는 A2, 유학은 D2, 해야지도 A2. 우리나라에서 연예인 하는 사람들은 6, 그죠? 그 다음에 계절근로 A시죠. 그 다음에 비전문직, 우리나라에서 식당 같은 데 일하시는 분들 다 이거 받을 거예요. 이게 나이는 거죠. 비전문직. 그 다음에 재외동포,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들 F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상륙기간 갑시다. 바로 갑시다. 승무원 상륙은 며칠? 15일. 자, 그 다음에 관광 상륙은 며칠입니까? 3일. 긴급 상륙과 재난 상륙은 며칠? 30일. 자, 질문합니다. 자, 질문. 선박이 조난당했다. 조난당한 선박. 무슨 상륙? 재난 상륙. 선원이 질병에 걸렸다. 무슨 상륙? 긴급 상륙. 구별하셔야 돼요. 2개. 그 다음에 난민 임시 상륙은 90일인데 여기 보세요. 자, 외국인 관서장이 A라는 사람한테 난민 임시 상륙 허가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며칠이라고요? 90일인데 문제는 외국인 관서장이 허가해 줄 때 누구의 승인을 받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외교부 장관 아니에요. 그럼 법무부 장관은 미리 외교부 장관과 먼저 뭐 해야 돼? 협의를 해야 돼. 협의를 해서 법무부 장관이 승인해 주면 이렇게 허가하시겠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자리 바꾸기가 나올 겁니다. 거기까지.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24세 이하 5년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이제 범죄 인도. 물론 범죄 인도법은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도법에서 절대적 인도 거절과 의무적 인도 거절 구별하시, 그게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오죠. 뭐 여기는 숫자만 볼 거니까 갑니다.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에 따라 인도 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인고, 장기 몇 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도 가능합니까? 장기 몇 년? 1년 이상이죠. 자, 여기서 질문할게요. 이 조문이 범죄인 인도법 6조인데 1번이 6조인데 이 조문은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들어가 있어요? 이 1번에 원칙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에 다 범죄가 돼야 되잖아요. 무슨 원칙이라 그래? 쌍방가벌성. 하나. 2번째, 장기 1년 이상은 돼야 되죠. 무슨 원칙? 최소한 중요성. 그 조문은 쌍방가벌성과 최소한 중요성 원칙 둘 다 들어가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확인. 마지막 합시다. 자, 미국에서 A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우리나라로 도망으로 왔으니까 미국이 넘겨달랍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우리나라는 무슨 부 장관이 접수한다? 외교부 장관이 접수합니다. 외교부 장관은 서류를 누구한테 송부한다? 법무부 장관에게 서류를 송부합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은 누구한테 명령합니까? 누구한테 명령해야 돼요? 서울 고검장한테. 인도 심사를 청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서울 고검장이 이제 자기 소속의 검사를 시켜가지고 왔다가 서울 고법에다가, 고등법원 있죠, 여기다가 인도 심사를 청구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고검에서는요, 법무부 장관이 명령을 하면 일단은 A를 인도 구속을 보통 시킵니다. 자, 여기서 문제, 이 얘를 구속시켰다면 서울고검은 얘를 구속시켰다면 며칠 이내에 청구한다? 3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구속했다면 서울고등법원은요, 몇 달 이내 심사를 끝내줘야 돼? 2달 이내, 그죠? 2달 이내에 심사 끝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심사 결정은요, 딱 한 번으로 끝나죠? 어느 누구도 불복이 안 되기 때문에 심사는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관할, 청구는 서울고검에 전속하시겠죠. 다른 데는 아무도 못해. 그래서 3일과 2개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좀 시간이 1시간이 더 지체했네요.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가서 빨리 푹 쉬시고 내일 또 수업 들으셔야죠. 자, 우리는 다음에 그 2단계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밑으로 오시고요.